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득철물을 사랑하는 남자 슈퍼라이더 타임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면라이더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히어로? 초인? 아니면 배신? 裏切りこそ仮面ライダーの代名詞 물론 대다수 히어로나 초인의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이는 변신한다는 특징과 함께 간부들 이외의 괴인들한테는 언제나 승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 이런 초인적인 면모가 없는 상당히 독특한 가면라이더가 있는데요. 슈퍼라이더 타임의 특별 리뷰. 오늘 리뷰할 가면라이더는 가면라이더답지 않는 가면라이더 블랙선입니다. 가면라이더 블랙선은 2022년 10월 28일에 공개된 작품으로 가면라이더 50주년 기념으로 쇼와라이더인 가면라이더 블랙을 리부트한 특촬물입니다. 내용은 인간과 괴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계에서 주인공 미나미 코타로가 우연히 킹스톤이라는 특수한 돌을 가진 이즈미 아오이라는 소녀를 만나는데 이때 괴인을 위한 정당인 고르곰도 그녀가 가진 킹스톤을 노려 코타로가 그녀를 지켜주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만들면 이후 악의 조직인 고르곰이 최종적으로 아오이를 납치해 코타로를 협박하고 코타로는 인간인 아오이를 납치한 고르곰의 분노에 혼자서 고르곰을 부수는 히어로물을 생각하셨다면 완전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우선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이 영상에는 가면라이더 블랙선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해석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블랙선은 다른 가면라이더 시리즈와 달리 사회 고발적인 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블랙선의 메인 주제는 차별로 그 중에서도 제일 교포에 대한 차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블랙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 괴인들이 사는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거나 곳곳에 한글이 보이기도 하거나 장례식에서 고인이 좋아했던 과자가 전부 한국 과자이거나 심지어 한복도 보일 정도인데요. 거기에 중간중간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집단은 실제 제일교포 관련 헤이트 스피치 집단과 유사합니다. 이는 현재 제일교포가 일본에서 차별받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실제로 병원에 갔더니 세금 내고 있냐고 의사에게 질문을 받거나 눈앞에서 대놓고 바퀴벌레라고 욕을 먹는 등 상당히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하죠. 이런 차별을 괴인과 인간 사이의 갈등으로 표현해 두 시위대의 갈등과 싸움을 보여주는 것을 시작으로 가면라이더이긴 하지만 사회고발 드라마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괴인이면 인간보다 강하니까 힘으로 누르면 되지 않나요? 좋은 질문. 아무래도 괴인하면 괴물의 이미지가 떠올라 그 힘으로 찍어 눌러 인류를 지배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텐데요. 그러나 블랙선에서 괴인은 그저 조금 더 강한 인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블랙선에서 괴인은 과거 일본군에서 한 생체 실험의 결과물로 스톤이라는 특수물질을 체내에 삽입시켜 인간을 괴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작중에서 괴인은 그저 괴물 같은 외형을 하고 특수 능력이 조금 있는 인간일 뿐 초인 같은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작중 1화에서 괴인이 평범한 총에 맞아 죽거나 중후반에 시민들의 린치에 맞아 죽는 등 내구도가 딱히 강하게 나오지도 않죠. 이런 묘사가 나온 이유를 개인적으로 해석해보면 작중 주제인 차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로 만일 괴인이 초인 수준으로 강하면 인류가 그렇게 핍박하는데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직접 전투를 벌이는 괴인은 주인공인 미나미 코타로와 그의 친구 아키즈키 노부이코, 나중에 괴인이 되는 이즈미 아오이와 고르곰당 소속 괴인뿐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주인공은 괴인이고 차별받는 것도 괴인이면 악한 존재는 대체 누구지? 악이란 무엇인가? 악이란 누구인가? 이 말은 블랙선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블랙에서도 고르곰이 악의 조직이니 여기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고르곰이 하는 일은 선에 좀 더 가까워요. 고르곰의 시초는 괴인 차별을 반대하는 집단으로 시작했는데 당시 괴인들의 왕이나 마찬가지인 창세왕을 정부에 내놓는 것으로 괴인들의 권리를 얻게 했었죠. 일반적인 장르라면 이 이후 타락해서 괴인들을 탄압하는 조직이 될 테지만 고르곰의 이념은 시간이 지나서도 변하지 않았고 주인공인 코타로와 부딪히는 것도 새로운 창세왕을 만들 수 있는 킹스톤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이 작품에서 악은 정말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이 작품에서의 악은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작품의 주제를 차별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작중에서 괴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가 없음에도 비정상적일 정도의 헤이트 스피치를 하고 총리마저 괴인을 판매하거나 양산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작품에서 완전한 악에 해당하는 인물이 둘 있는데 바로 이가키 와타루와 도우나미 시니치입니다. 이가키 와타루는 반괴인 단체의 회장으로 시작부터 일방적인 헤이트 스피치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인물인데요. 이는 단순 괴인뿐만 아니라 괴인과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는 아오이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국제 무대에서 괴인과 인간의 평등을 외친 그녀에게 대놓고 학교 앞에와 그녀를 향해 비난하는 미친 짓을 했습니다.
いつ私たちが共存共栄を望んでると言いました。バカ言ってる。望んでるのは人間だけの世界ですよ。俊介行こう。おい待てよ。どこ行くんだよ。怪人はね、人間じゃないんですよ。分かってますか。分かってますか。人じゃないものとどうやって共存共栄できるんですか。できるんですか。 심지어 자신이 먼저 비난 방송을 했음에도 괴인인 코마츠 슌스케에게 굴욕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그를 집단 린치해서 살해하는 사람이 맞나 싶은 일을 벌이기도 했죠. 그러다 이가키는 나름의 이유나 사연을 가지고 헤이트 스피치를 한 것조차 아닌데요. 이는 그가 괴인들의 거주 지역에서 방송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갑자기 타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아무 이유 없이 냄새난다며 상당히 유치한 비난을 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그냥 싫어서 라는 이유로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것이죠. 도우나미 시니치는 작중 시점에서 일본의 총리로 일반인을 괴인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흉악한 짓을 저지르는 캐릭터입니다. 이런 그 역시 딱히 이유 없는 차별을 하는데요. 아니 도우나미는 젊은 시절에 괴인에게 납치된 경험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괴인들에게 납치된 사건은 그저 괴인을 조금 더 싫어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일 뿐. 그 일을 계기로 도우나미가 타락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데요. 이는 젊은 도우나미가 첫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죠. 今度蜂の巣にしても OK な怪人が手に入りそうなんだ。怪獣撃つの？おう。何怪人？多分トカゲ怪人。 이 장면을 보면 애초부터 도우나미는 괴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장난감 정도로만 볼 뿐입니다. 거기에 괴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과 다른 것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싫어하는데요. 生活保護者独居老人子供を作れない LGBTQ 怪人やヒートヘブンの材料になる人間は腐るほど 이런 도우나미의 발언과 행보 그리고 앞서 말한 이가키의 행보로 보아 사실상 이 둘이 상징하는 것은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작품에서 다른 인물들은 어떤 걸 상징할까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주요 캐릭터에게 상징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심한 결과 제가 내놓은 답은 존재한다였고 이제부터 하나씩 나열해 볼 텐데요. 우선 이 작품에서 주요 캐릭터들을 놓아보자면 미나미 코타로, 아키즈키 노부이코, 고르곰 삼신관, 빌게니아, 그리고 이즈미 아오이가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지금부터 괴인과 인간의 평등이라는 주제에 따라 각각 상징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미나미 코타로는 이상입니다. 그는 과거부터 창세형을 죽여 괴인의 불사를 없애 인간과 괴인을 평등하게 하자는 신조 유카리의 이상론 같은 주장을 긍정했고 이를 이루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창세형을 죽였죠. 즉, 그는 처음부터 이상을 목표로 나아가는 순수한 인물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키즈키 노부이코는 현실입니다. 노부이코 역시 유카리의 말에 따라 창세형을 죽인다는 선택지를 골랐지만 현대 시점에서 인간이 아직도 괴인을 차별하는 모습에 실망한 건 물론 슌스케의 사망을 결정타로 인간에게 분노해 결국 괴인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타락하게 되죠. 俺は怪人がありのままの姿で生きていける世界を作る。それはすなわち怪人が人間と仲良く共存する世界などではない。怪人が人間の上位として生きる世界だ。 즉, 그는 이상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현실에 실망하고 분노해 잘못된 길을 걸어간 인물이라 할 수 있죠. 빌게니아는 굴복입니다. 과거 빌게니아는 인간과 타협하려는 고르곤 삼신관에 대항해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창세형을 다른 곳에 옮겨 잠적했지만 결국 발각되고 지하로 유폐되었고 더 이상 자신에게 방법이 없어지자 도우나미에게 굴복해 그의 오른팔이 되어 악행을 저지르는 자포자기를 했죠. 그러나 마지막에 과거 자신의 목표를 되새기고 아오이가 세상에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지켜주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즉, 그는 이상을 가지고 나아가다 차가운 현실에 굴복해 이상을 포기했지만 최후에 이르러 다시 이상을 찾은 인물이죠. 고르곤 삼신관은 타협입니다. 그들은 과거 총리와의 굴종에 가까운 협상으로 괴인들의 권리와 안정적인 삶을 가져왔죠. 다만 이 셋은 타협하는 자세가 상당히 다른데요. 다롬은 현실과 타협하는 것으로 무조건적인 복종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는 그가 과거에도 전 총리에게 복종하는 것은 물론 현대에서도 현 총리에게 계속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노부이코가 새로운 시대를 열다 했을 때도 그에게 또다시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그가 죽었을 당시에는 현대의 총리 밑에서 복종하던 시대에 오신 탐심관의 옷을 입고 있었죠. 바라옴은 약자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불합리한 조건이어도 타협하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그가 복종을 택한 것도 약한 괴인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이 마음은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아
노부이코가 인간과의 적대를 택했을 때 약한 괴인들이 심한 피해를 볼까봐 삼신권 중 유일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그가 죽었을 당시 자신이 그토록 안전하게 지켜왔던 괴인에게 죽은 건 물론 자신의 근원이자 본 모습인 괴인의 모습으로 사망하기도 했죠. 비숑은 타협에 필요하다면 어떤 시기든 변화하는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인간에게 복종을, 이후에는 노부이코의 인간 적대에 찬동하는 인물로 목적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동료마저 없앨 수 있는 인물인데요. 이 때문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등장했을 때는 삼신관의 옷도 괴인의 모습도 아닌 현대 정치인의 기본 복장인 정장을 입고 있죠. 아오이는 변화입니다. 그녀는 처음에 이상만을 품고 괴인과 인간의 평등을 주장했지만 여러 사건과 함께 자신도 괴인으로 변하게 되며 괴인들이 겪어온 차가운 현실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평등이라는 이상을 포기하거나 놓지 않았고 코타로가 품었던 이상과 노부이코의 현실적인 투쟁을 모두 품은 채 처음과 다른 방식으로 괴인과 인간의 평등을 이루려는 모습으로 변화하였죠. 즉, 그녀는 이상과 현실을 전부 겪고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변화시킨 인물입니다. 이렇듯 샤발이라는 심각한 주제를 활용한 것은 물론 그것을 풀어나가는 전개와 다양한 해석을 담길 수 있는 연출, 그리고 영상미와 최고의 사운드 트랙 덕에 카멜라이트 블랙선의 몰입도는 사실상 역대급의 몰입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블랙선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추천할 정도의 가짝인가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블랙선 역시 단점이 있는데 바로 부족한 서사와 액션입니다. 창작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게는 서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는 제로원의 아마치카이가 본편에서 이상한 서사를 가진 것이나 리바이스의 바이스가 부족한 서사를 가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서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캐릭터를 최고와 최악으로 나뉘게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블랙선에서는 캐릭터의 서사가 좀 부족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진주인공이라 불리는 이즈미 아오이가 심한데요. 그 예로 작중에서 아오이의 양부모와 친부모가 모두 사망했음에도 그 슬픔을 생각보다 빠르게 이겨내는 건 물론 친구인 닉이 괴인이 되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을 배신했음에도 이에 대해 책망하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고 어느 순간 용서했다라는 식으로 나오죠. 액션 역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는데요. 이는 액션 자체가 적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특촬물에서 절묘한 합을 맞춘 것은 물론 다양한 CG를 사용해 화려한 액션을 보여준 것과 대비되게 블랙선에서는 실제 생존과 투쟁을 하는 것처럼 상당히 투박한 싸움을 보여주는데 이는 목숨을 건 싸움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감독이 일부러 연출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총 정리를 해볼까요? 카멜라이트 블랙선은 차별이라는 주제를 사용해 상당히 무거운 이야기를 보여준 것은 물론 감독의 연출과 최고의 사운드 트랙 그리고 좋은 스토리 전개로 몰입도가 높은 작품입니다. 그러나 주요 인물 중 몇몇 캐릭터의 서사가 부족한 건 물론 액션 역시 상당히 적고 투박한 액션이라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카멜라이트를 기대하면 실망하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드라마로서 보면 몇몇 캐릭터의 서사 전개가 거슬림에도 몰입도 자체가 높아 즐겁게 볼 수 있지만 카멜라이트라는 히어로 액션을 생각하고 보면 너무 무거운 스토리와 적은 액션 그리고 투박하고 처절한 생존형 싸움을 보게 되어 오히려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이지 한동안 리뷰한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 리뷰 역시 괜찮은 작품을 하려 했는데 최근 지각권으로 투표를 했고 그 결과가 나왔죠. 그럼 다음 리뷰할 작품은 무엇인가? 바로 카멜라이더 리바이스입니다. 찬이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특촬물을 살아가는 남자 슈퍼라이더 타임이었습니다.